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바로 토니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건축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역사에는 건물이 아니라 마치 우주 그 자체를 조각한 예술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일단 이 작품부터 한번 보시죠. 1962년작 다이입니다. 높이가 거의 1.8m나 되는 정말 거대한 강철 정육면체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검은 상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저렇게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정의 핵심입니다. 저 단순해 보이는 검은 상자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 첫 번째 열쇠는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가 떠나온 과거, 건축이라는 세계에 말이죠. 조각가 토니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건축가였던 토니 스미스를 만나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축가로 살았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수이기도 했습니다. 조각은 그의 인생에 아주 늦게 정말 운명처럼 찾아온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수십 년간 건축에 모든 걸 바쳤지만 1950년대 말이 되자 클라이언트와의 끝없는 타협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첫 조각 왕좌를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그가 깊이 영향받았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자연을 닮은 유기적인 건축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그의 첫 조각을 보세요. 그 부드러운 곡선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순수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좋아요. 그럼 건축을 떠난 스미스는 대체 어디서 영감을 찾았을까요?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순간입니다. 그의 비밀 코드를 한번 파헤쳐보죠. 그 비밀 코드가 뭐였냐면요. 바로 결정하기였어요. 수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기하학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과학이죠. 스미스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구조 속에 자연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가 숨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이 결정 구조에서 사면체, 정육면체, 팔면체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찾아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미스한테 이건 그냥 도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였던 거죠. 이 기하학이라는 언어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깊은 의미를 가져요. 첫째, 자연의 아주 근본적인 질서를 보여주고요. 둘째, 이 단순한 단위를 계속 반복하고 조합하면서 마치 음악 같은 리듬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의 핵심 철학이죠. 적을수록 많다.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그의 조각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 작품을 보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관점을 확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건축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기능적인 공간이잖아요. 우리를 감싸주죠. 하지만 그의 조각은 다릅니다. 공간 속에 떡하니 놓여서 우리와 마주서요. 그리고 그 엄청난 존재감만으로 주변 공간 전체의 분위기와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작품, 헤매는 바위들 좀 보세요. 낯선 기하학 덩어리들이 눈 덮인 공원 한가운데 툭 하고 던져져 있어요. 이게 그냥 놓여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조각들 때문에 이 익숙했던 공원이 완전히 새롭고 낯선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공원을 걷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그 경험이라는 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저 거대한 작품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작품 주위를 맴돌고 만져보고 싶어하고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각이 더 이상 가만히 서 있는 물체가 아니라 관객의 움직임과 반응까지 전부 포함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술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는 것이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미술관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어떤 거대한 존재와 우연히 딱 마주치는 것 같은 경험. 그게 바로 스미스가 추구했던 예술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죠. 왜 그의 작품들은 유독 다 새까만 걸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이유가요. 그가 검은색을 고집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검은색은 다른 모든 색이 주는 잡다한 감정이나 느낌을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형태,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죠. 둘째,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에 엄청난 무게감과 밀도감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뭐랄까 무한한 우주나 거대한 산업사회 같은 그런 숭고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그의 작품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요. 그 검은 표면 때문에 조각의 날카로운 각, 팽팽한 면, 그 단단한 구조가 정말 날 것 그대로 느껴져요. 모든 색이라는 장식을 걷어내고 오직 형태의 뼈대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토니 스미스가 미술사에 남긴 거대한 발자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시 처음 그 검은 상자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아시겠죠? 다이는 그냥 검은 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우주에 숨겨진 질서, 건축적인 공감감, 그리고 우리와의 마주침이라는 경험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가 꾹꾹 눌러 담긴 하나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예술과 건축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린 개척자였고요. 둘째, 그가 쓴 이 기하학적 모듈 방식은 정말 수많은 후배 예술가와 건축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의 바이블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복잡한 결정체 모양의 현대 건축물들 많이 보시죠? 바로 저런 멋진 디자인 속에 토니 스미스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토니 스미스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질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하고 움직이는 그 숨겨진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요?